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이 잘 안 온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단편소설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이 이야기는 한 양치기가 주인집 아가씨에게 느끼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프로방스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묘사한 작품이죠. 그리고 서정성과 낭만 가득한 별을 아름답게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의 순수성을 추구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별은 아가씨를 비유한 것으로 귀하고 빛나고 소중한 것, 즉 언제나 바라보기만 하고 결코 가질 수 없는 존재, 아가씨를 말함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음성을 자장가 삼아 노곤하게 꿈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리브롱산에서 나는 한가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여러 주일을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단지 나에게 라브리와 내 양떼들만을 데리고 방목지에서 지냈다. 어쩌다 몽두리에르에 사는 사람들이 약초를 캐러 가느라고 그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의 숫장수로 보이는 검은 얼굴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고독한 생활을 한 데다 말이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산 아랫마을이나 도시에서 오가는 이야기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두 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농장 노새가 방울소리를 울리며 산길로 올라오는 것을 듣게 될 때나 꼬마 미아로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산마루 위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보일 때 나는 정말로 즐거웠다. 나는 아랫마을에 누가 세례를 받았다느니 누가 결혼을 하였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특히 내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우리 주인집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고자 하는 일이었다. 주인집 딸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다. 나는 아가씨에 대한 관심을 겉으로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아가씨가 요즘도 잔치나 모임에 자주 가는지,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멋쟁이 사내들이 아가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모여드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산에서 기거하는 가난한 양치기에 불과한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을 것이다.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내가 그때까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 나는 두 주일치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으나 늦게까지 그것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전 중에 생각하길 특별 미사 탓이겠지 하였다. 그리고 점심때쯤에서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래서 나는 길이 나빠서 노새가 길을 떠나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하늘이 활짝 개이고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반짝이는 3시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넘쳐오르는 골짜기의 물소리 사이로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부활절의 커다란 종소리처럼 경쾌하고 활발하였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온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었고
늙은 노라노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였으리라고 짐작하는가? 우리 아가씨였다. 우리 아가씨. 바로 그 아가씨가 식량 자루 사이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상공기와 소나기로 한층 더 싱그러워진 산모습 때문에 아가씨의 얼굴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보였다.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다 아주머니는 휴가로 집에 갔단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노새에서 내리며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꽃 모양의 리본을 맨데다 화려한 스커트를 입고 레이스로 장식한 나들이 옷을 곱게 차려입은 것을 보니 숲속에서 길을 차마 헤맸다기보다는 어느 무도회에 갔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다. 오, 얼마나 예쁜 아가씨인가. 나의 눈은 아무리 그녀를 바라보아도 피로할 줄 몰랐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곳은 지금까지 없었다. 겨울철이 되어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갔을 때 저녁 식사를 하려고 농장으로 돌아가면 때때로 그녀가 식당 앞을 지나가곤 하였는데 내가 본 건 겨우 그런 옆모습일 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화사하게 차려입는 편이어서 약간 거만하게도 보였는데 어쨌든 하인들에게는 결코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바로 내 앞에 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그녀가 거기 있으니 어떻게 내가 넋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테파네트는 식량을 바구니에 썩 끓여낸 다음 주위를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예쁜 나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금 치켜들고서 울타리가 쳐진 목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내가 기거하는 구석진 방을 보고 싶어 했다. 양틀 가죽과 집단을 깐 침대며 벽에 걸어놓은 나의 커다란 비옷이며 내 양모리 지팡이며 부싯돌로 불을 붙이는 총을 보고는 재미있어 하였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살고 있군요. 오, 가엾어라. 항상 혼자 있을 테니 얼마나 지루할까. 그래, 무슨 일을 하고 지내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 아가씨. 그렇게 대답한다 해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떨렸어 나는 단 한마디의 말도 생각해내질 못하였다. 그녀는 그와 같은 내 심정을 눈치챘나 보다. 짓궂은 그녀는 나를 놀리면서 나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며 재미있어 하였던 것이다. 그래, 당신의 연인은 종종 당신을 보러 산에 올라오는가요? 그건 물론 황금의 안면소일 테고 아니면 산꼭대기만 뛰어다니는 산의 요정 에스테를러일 거야 아마.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으며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그녀 자신이 생각지 않게 나타났다가 훌쩍 떠나가려는 요정 에스테를러 같았다. 잘 있어, 목동. 안녕히 가세요, 주인 아가씨. 그렇게 하여 그녀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떠났다. 그녀가 산비탈 오솔길로 사라졌을 때 노새 발굽 밑에서 굴러내리는 조약돌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나는 조는 것처럼 취해 있었다. 나의 꿈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워서 꼼짝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나절이 되자 골짜기 속이 파릇하게 어두워지고 양떼들이 서로들 몸을 부비며 밀치고 울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누군가가 내리막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조금 전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라 물에 젖은 채 추위와 공포로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산등성이 밑에까지 가서 소낙비로 물이 부른 냇가를 본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건너가려다가 그만 물에 빠져 고생만 하고 건너지 못한 모양이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어두워진 이른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려고 해도 우리 아가씨 혼자서 그 길을 찾기란 어림없는 일이었고 내 처지로서는 양떼들 곁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산 위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굉장히 당혹하게 하였다. 더구나 식구들이 근심할 생각 때문에 더 걱정스러웠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7월의 밤은 짧습니다, 아가씨. 아주 견디기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급히 모닥불을 피웠다. 그녀의 흠뻑 젖은 옷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그녀 앞에다 우유와 치즈를 내놓았다. 그런데 그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 생각도 음식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 커다란 눈물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나는 그만 함께 울고 싶어졌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밤이 되었다. 산등성이 위에는 뿌옇게 여름빛이 서렸고 서쪽 하늘엔 조금 남은 햇빛이 수증기처럼 어스름하게 비쳐 보였다. 나는 우리 아가씨가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쉬길 바랐다. 새로 깐 깨끗한 집단 위에 새로 끄는 새모피를 펴고서 나는 아가씨에게 편히 쉬라고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와서 문 앞에 앉았다. 사랑의 불길이 내 가슴 속에 피를 들끓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나쁜 생각도 지니지 않았던 것을 하느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 목장 안의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는 호기심 강한 양떼들 바로 곁에서 우리 주인 아가씨가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양처럼 그리고 다른 어느 양보다도 가장 새하얀 양처럼 내 보호에 몸을 맡기고 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매우 자랑스러운 것 외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일찍이 하늘이 이렇게 높아 보이고 별들이 이렇게 찬란하게 보인 일은 없었다. 바로 그때 갑작스레 쌀이 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다. 잘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양떼들은 연신 움직이며 지푸라기를 밟아댔고 꿈을 꾸면서 옴매옴매 울었다. 그래서 아가씨는 모닥불 곁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걸 보고서 나는 나의 암염소 모피 가죽을 그녀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돋우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다가앉았다.
여러분도 예전에 아름다운 별 밑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는가? 만일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한 신비의 세계가 인기척 없는 침묵 속에서 눈뜬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때 샘물은 더 맑게 노래하고 연못에 쓰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반짝 튈 것이다. 산의 모든 요정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것이다. 대기 속에서는 나뭇가지들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며 알 수 없는 어렴풋한 소리들이 난다. 마치 그것은 나뭇가지들이 자라는 소리와 풀들이 돌아나는 소리와 같다. 낮에는 생물들의 생활이 있다. 그러나 밤에는 사물들의 생활이 있다.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섭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몸을 덜덜 떨면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내게로 바짝 다가앉았다. 한 번은 훨씬 아래편에 번쩍거리고 있는 연못으로부터 애조 띤 긴 외침 소리가 물결을 타고 파도치듯 우리들이 있는 곳까지 울려왔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아름다운 별똥이 우리들의 머리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마치 그때 우리가 막 들은 그 애조 띤 소리가 빛과 함께 지나가는 것만 같다. 저건 뭐지? 스테파네트는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입니다, 주인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며 나는 십자를 그었다. 아가씨도 역시 십자를 그었다. 그리고 아가씨는 한동안 머리를 젖히고 열심히 생각하였다. 이윽고 아가씨는 나에게 말하였다. 당신네들 목동들은 모두 다 마술사라고 하던데 그 얘기가 정말인가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별들과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들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압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천상의 꼬마 양치기처럼 염소 가죽으로 몸을 두르고 참 많기도 해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난 별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저 별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목동? 물론이죠, 주인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자크의 길이죠. 그것은 프랑스로부터 곧장 스페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감한 샤를마누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을 때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샤를마누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것으로 금을 그어준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멀리 영혼들의 수레가 그 네 개의 빛나는 바퀴축과 함께 있습니다. 그 앞에 가고 있는 세 개의 별이 세 마리의 짐승이고 그 세 번째 별과 마주하여 아주 작은 것이 바로 마부랍니다. 그 둘레에 쭉 비처럼 떨어지고 있는 별들이 보이시나요? 저것들은 하느님께서 자기 집에 넣으시려 하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지금 더 아래 있는 것이 쇠스랑이라고도 하고요. 세 사람의 왕이라고도 하는 별입니다. 우리 양치기들에게는 시기구실을 합니다. 저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 더 아래 언제나 남쪽으로 반짝이는 것이 장 드밀랑이죠. 하늘의 횃불이라고나 할까요? 이 별에 관해서는 양치기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세 사람의 왕이랑 병아리 상자와 더불어 자기네들이 친구별의 혼인의 초대를 받았답니다. 병아리 상자가 제일 급하게 서둘러서 1등으로 출발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별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 높은 곳, 하늘 제일 꼭대기 말입니다. 세 사람의 왕은 더 아래쪽으로 가로질러 병아리 상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느라고 완전히 뒤에 처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멈춰 세우려고 그들에게 자기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세 사람의 왕이 장드밀랑의 지팡이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가씨, 그것이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그 별은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내보낼 때, 그리고 저녁에 그것들을 불러들일 때 우리들을 다정스레 비춰줍니다. 우리들은 그 별을 또한 마그로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별은 프로방스의 피에르 뒤를 달려가 매 7년마다 그 별과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별이랍니다. 뭐라고 목동? 별들의 결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고 말고요, 주인 아가씨. 그리고 내가 그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 할 때 나는 싱그럽고 보드라운 무엇인가가 내 어깨 위로 가볍게 닿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달콤한 졸음에 빠진 아가씨의 향기 나는 얼굴이었다. 아가씨의 굽이치는 머리카락이 리본과 레이스로 아름답게 헝클어진 채 내 어깨에 와닿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늘의 별들이 떠오르는 햇빛으로 흐릿해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하룻밤 동안 그녀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다른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 주위에서는 별들이 많은 양떼들처럼 온순하게 그들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저 별들 중에서 가장 곱고 기중하며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게로 와서 내 어깨에 몸을 기대고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때요,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쯤 잠이 가물가물 잘 올 것 같나요? 밤이 늦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음악이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우리 함께 꿈나라로 가기로 해요.